촬영이 거의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엄청 첫 게스트인데 진짜 스무스해요. 제이니가 워낙 말을 잘해. 스토리텔링을 잘해. 프롬 다운타운의 힘이네요.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이님이 직접 요청 주신 주제예요. 네.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제가 지금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생활체육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한국의 직장인 생활체육인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뭐 어떤 바람이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약간 생활체육의 현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 네, 그러면은 일단 제이님이 생각하는 생활체육의 현실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아쉬운 게 많죠. 아까 말했던 네네. 것처럼 아쉬운 게 많죠. 왜냐하면 조금 더 그 관심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도 진심으로 좀 나의 진짜 세컨드 라이프를 농구로 가져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 맞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아쉬운 게 많죠. 맞아요. 저는 어때요? 전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솔직함 좋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생활체육이라는 게 사람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막 농구나 뭐 축구나 같이 하는 운동보다는 혼자서 하는 그냥 개인 헬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도 약간 생활체육이라고 말하면은 약간 좀 뭔가 애매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 헬스도 생활체육이죠. 그렇죠. 거기 안에 들어가긴 하죠. 네. 맞아요. 근데 헬스는 이제 존이 말하는 거는 그런 거 같은데 약간 혼자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개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크게 막 약간 아쉬움이 맞아. 없을 수 있다. 약간 제이님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생활체육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맞아요. 저는 제인이가 말한 거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할 때가 일단 많이 없어요. 네. 진짜 농구를 하려면은 작정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해야 돼. 맞아요. 일주일에 2번 하면 많이 하는 거죠. 정말. 많이 하는 거죠. 네. 일단 장소랑 기회가 있다는 거니까 같이 할 사람도 있고. 네. 맞아요. 하고 일단 뭐 직장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선순위는 일이니까 네. 일단 일을 끝내고 나서 해야 되니까 뭐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게 많이 뭐 모르겠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환경이 직장인들이 약간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쉽진 않다.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리고 약간 주변에 이 사람이 공간이 없는 거, 사람이 없는 거 둘 다 있는데 공간이 없는 건 뭐 워낙 그렇다 치고 사람이 왜 없을까? 이게 농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농구를 다 살면서 해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농구나 축구를 좀 배워서 해야 된다, 혹은 뭐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같이 재밌게 하려면 그래도 5대5도 맞춰보고 뭐 팀플레이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이제 뭐 회사에서 농구를 한다 해도 약간 설렁설렁 질농하시는 분들이니까 제 그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농구를 안 해요. 저는 약간 내 학기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나와요. 근데 축구는 하시잖아요. 축구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아까 제이님 말씀하셨을 때 그 이제 축구,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저는 미국에서 축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미국도 축구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그래도 한국에서 잘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았죠. 네. 한국 오면은 약간 거의 다 축구를 했었으니까 끼기 힘들다 이런 느낌을 축구도 이제 좀 회피했죠. 근데 딱 그건 것 같은데 제이님이 말한 거는 결국 결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맞아요. 직장인이 되면서. 네. 결이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좀 이걸 제대로 즐기는 활동 인구가 좀 적은 것도 한몫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맞아. 방금 우리가 카메라 꺼졌을 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끼리 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맞아요. 그래서 얘기도 나온 거고 진짜 제대로 우리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맞아요. 찾아갔고. 맞아요.
이게 사실 스포츠가 사실 어려운 만큼 배우기 어려운 만큼 전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취감이 그만큼 있죠. 네, 배우기 어려운 만큼 그 안에 복잡도가 높고 축구나 농구 같은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스토리가 나오고 하고 나면 아 너무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사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할 줄 모르는 순간 이제 장벽이 생겨서 약간 두렵다. 나 축구장에 나가기 두렵다. 농구장에 가기 두렵다가 생기는데, 그걸 만약 어렸을 때 좀 전반적인 그 약간 보급이 수준이 교육이 잘 되었다면 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좀 적고, 그런 좀 농구를 즐기는 사람도 더 많지 않을까. 축구나 뭐 농구를 즐기는 사람도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그냥 다른 나라는 어떤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런 게 좀 더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방금 좋은 말 같아요. 네. 약간 이 문제점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렸을 때 그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모르면 어렵다고 느끼고 두렵다고 느끼고 더 안 하게 되고 약간 이러는데, 어렸을 때 사실 이거 배우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더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하는 말, 공감이 돼요. 네.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딱 그런 말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최대한 많은 스포츠를 어린 친구들이 접해줘야 그 기반이, 유소년 기반이 잘 다듬어지면서 이제 그게 좀 건강한 스포츠 약간 문화, 맞아요. 그런 걸로 발전이 될 수 있다. 네, 결국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좀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정도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필요해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직장인들, 예를 들어서 지금 테니스만 봐도 테니스 붐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테니스 붐도 있고 뭐 각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직장이 돼서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르니까. 네. 맞아요. 생각이 났었어요. 달라요. 분명히 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렸을 때 접하기 힘들 수도 있죠. 당연히 똑같이 한국에서 테니스장 찾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죠. 실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렵죠. 밖에서도 심지어 힘들어요. 요즘 막 다 예약하잖아요. 맞아요, 테니스장. 맞아요. 그리고 진짜 비싸요. 네. 엄청 진짜? 비싸요. 줄 서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막 한국은 땅값도 비싸고 테니스장도 많이 없으니까 30분 단위로 엄청 찰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어렸을 때부터 먼저 접했다면은 오히려 먼저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먼저 하고 약간 붐이라기보다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로 약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네. 맞아. 이렇게 막 편식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좀 교육 그러니까 좀 보급이 덜 돼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 그래서 결국 붐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트렌드. 붐이라는 현상, 맞아. 트렌드라는 현상 자체가. 왜냐하면 뭐 미국만 봐도 다양한 스포츠를 직장인들이 막 즐기는 게 당연시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뭔가 붐이라고 해갖고 뭐 골프 붐, 테니스 붐 하는데 결국 붐은 쉽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거나 금방 그만두게 되거나. 또 그거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 그쵸. 붐이 있는 거에 있어서 나도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아까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세컨드 라이프로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어떤 패션을 갖고 하기에는 리밋이 있다 분명히. 맞아. 딱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그 약간 미국은 그냥 이 생활 체육을 즐기는 게 그냥 당연한 그냥 자기 너무 진짜 당연한 그 거예요. 인생에 그냥 뭐 밥 먹는 것처럼 맞아요. 당연한 거지. 맞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난 큰 약간 이벤트, 큰 약간 뭐지 큰 결심을 하고 해야 되는 맞아, 일이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게 그렇게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막 회사 사람들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약간 막 너는 테니스 치러 가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근데 약간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죠. 나 원래 테니스 치러 가. 약간 그런 거에 막 놀라진 않단 말이에요. 농구도 저희 회사 사람들이 농구한다면 되게 독특하게 봐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농구를 해? 네. 맞아.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는 체육 시간에 뭐 했나 보면 특히 중학교 때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자유시간 주고 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애들이 볼 차고 가서 농구하고 뭐 그냥 진짜 방치됐었어요. 뭘 배운 기억이 거의 없던 거 같은데. 맞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네,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농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구를 하는 이유.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인생에서 이런 생활체육을 했을 때에 삶이 풍성해지는 걸 알아버렸고 너무 풍족해지는 걸 알아버렸고 네, 이제는 평생 뭐 농구를 못하게 되더라도 운동은 정말 다양하게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뭐 골프가 됐든 테니스가 됐든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나의 운동은 그냥 계속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그냥 행복하고 저는 그러니까 평일에 정말 빡세게 일하면서 주말에 운동할 생각에 버티거든요. 좋다. 네, 진짜. 금토일 딱 운동해야지. 오늘도 약간 하체 운동하고 왔는데 내일은 농구하고 아침에 테니스 수업하고 그리고 오후에 농구하고 일요일도 농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네, 대단하다. 진짜. 그런 거를 꿈꾸면서 근데 그게 너무 리프레시가 돼요 저한테는. 네. 되게 건강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하고 되게 약간 제 리스펙트 하게 되는 것 그렇게 같아요. 하시잖아요. 네, 맞아. 저도 그렇고 뭐, 네, 맞아요. 저도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다 네. 저희는 운동을 좋아하고, 네, 다 그렇긴 하는데 어떻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또 엄청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모르면은 전 되게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해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 이 약간 스포츠가 주는 이런 행복감, 맞아요. 네, 이런 감정을 못 느껴본 사람들한테는 진짜 알려주고 싶어요. 네. 진짜 대단한 이제 엄청난 힘인데 이 스포츠가. 맞아요. 일반인한테도 이런 진짜 소소한 행복 별거 아닌데도 말해준 것처럼 리프레시가 될 수 있고 행복감을 주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데. 맞아요. 원래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는데 스포츠를 통해 얻은 게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까? 근데 방금 말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으로 간다면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긴 건 아니고 그냥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스포츠가 인생에 주는 교훈이 너무 많아. 뭐 예를 들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무조건 힘 빼고 해야 된다. 뭐 일이든 농구든 축구든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잘해야지 하면 오히려 안 되고 맞아. 일도 내가 잘해야지 한다기보다 그냥 완료해야지. 그냥 눈앞에 있는 걸 수행해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때가 제일 제 스타일대로 나오고. 되게 얘기 많이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맞아. 네, 항상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항상 이 말이에요. 진짜요? 제가 항상 뭐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있으면 진짜 예를 막 그날 농구가 잘 안 됐어. 야, 너무 힘이 들어갔다.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이. 맞아. 하나 잘하려고 막 너무 진짜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 대학 때 유난히 이랬어요. 왜냐면은 또 이게 너무 TMI이긴 한데 그 뭐지? 이제 폴님이 딱 그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학년들 사이에서 에이스니까 네. 뽑혀 올라가가지고 네. 형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하고. 잘하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프레셔가 있었구나. 근데 이제 잘하다가 뭐 갑자기 좀 슬럼프 같은 거 올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항상 그 말 했었어요. 약간 무조건 힘 빼고 해야 되는데 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그냥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고 욕심도 있고 그 주변의 기대도 항상 충족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강했고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자신한테 기준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얘들 오늘 어떤 친구들이 너 오늘 나쁘지 않았어 하는데 저는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날 내 자신이 맞아. 내가 그런 왜 거 이렇게 있어. 했지? 난 진짜 너무 못했는데. 네. 그래서 항상 결국 돌이켜 보면은 내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 딱 방금 제인이가 말해준 것처럼 너무 공감되네요. 맞아요. 전 일할 때도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잘해야지 주변의 기대 약간 나는 진짜 우주 최강 기획자야. 근데 나 왜 이렇게 절고 있지? 잘해야지 하면 오히려 너무 개똥 같은 기획 나오고 자꾸 절고. 근데 이제 뭐 그냥 하는 거야 하고 하면 오히려 더 퍼포먼스가 좋고. 그런 경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딱 이 팟캐스트도 그래요. 이 그래요? 팟캐스트도 제가 몇 번 촬영 끝나고 이제 조한이랑 라인이랑 뭐 얘기를 하면은 저 가끔 이런 얘기 하거나 뭔가 아쉽다. 네, 그러니까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너무 여기다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네.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완전 하고 괜히 힘이 들어가니까 네. 뭐 말도 괜한 말 한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맞아. 왜 내가 이때 이런 말 했지? 맞아. 그러니까 몸에 항상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완전 저는 공감. 이 촬영 들어갈 때도 매주 항상 그냥 최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요. 네. 그래서 힘을 빼려고. 제가 그래서 카페인을 끊었어요. 제가 요거 디카페인 또 사다 주신 것도 미안한데 이거 카페인이 들어갔어. 내가 얘기를 안 해줬구나. 이거 카페인 안 했어? 그냥 맛있더라고. 근데 저는 이거 이거 카페인 들어갔어. 갑자기 말이 새는데 죄송해요. 말이 새는데 커피 얘기 잠깐 하자면 미리 사놨어. 저는 솔직히 보고 디카페인 아닌 거 알았어요. 아 진짜? 네. 아니 바로 아는구나. 저는 보기만 하면 사실 이제 아는 경지에 도달했어요. 얘기를 안 해줘서 내가 깜빡했다 나도. 근데 와인에서 약간 커피까지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커피에도 막 관심이 있었어요? 커피는 그냥 저도 직장인 그냥 마시는 수준인데 그냥 뭐 대단히 아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카페인이 먹으면 되게 이 사람이 하이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직장에서 그 상태가 되게 저가 긴장되는구나 약간. 몸에 위험해.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릴렉스 상태를 유지하려고 카페인도 끊었고 혹시 하나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마음껏 그 얘기해요. 운동하면서 네. 또 인생에 되게 배운 점 뭐 이런 거가 또 항상 생각하는 게 저가 이제 농구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나는 잘하는데 팀원들이 못해서 자꾸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할 때나 아니면 뭐 픽업 게임을 갈 때나 나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득점을 못하는 건 팀원들이 볼을 안 돌려서야 뭔가 내가 지금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건 팀원들이 스페이싱을 안 해줘서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오늘 안 풀렸네 하면 자꾸 남 생각을 하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냥 내가 만약에 진짜 에이스고 진짜 잘했다면 팀원들이 다 저러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를 다 내 탓으로 돌리니까 오히려 되게 멘탈이 건강해지고 그게 마음이 편해지죠. 네,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다 내 문제다. 그냥 내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팀원들이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에 내가 잘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삶의 모든 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생활에서도 문제 상황을 탓하는 것보다 그냥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냥 뭐 팀원들이 저러? 그러면 저는 팀원들과 너가 성과를 내는 거를 내가 못해서 그런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돌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약간 옳은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경험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농구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 다 내 탓이구나. 기준치가 높으니까 항상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가끔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죠 막. 네. 회사 생활도 내가 진짜 저는 이제 창업하는 게 꿈인데 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이제 회사 이 구석에서 이렇게 성과 못 내고 절고 있지? 다 팀원들이 못해서야. 그러니까 내 옆에 좋은 팀원들 갖다 놔야 돼.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사람들과도 성과를 내는 방법을 몰라서야. 다 내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저도 성장하고 그러는 경험을 많이 해서 운동이 또 저에게 준 교훈이 아닌가. 나중에 창업하게 되면 책 꼭 쓰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스포츠로 이제 약간 이제 스포츠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전. 되게 많은 레슨을 주네요 스포츠가. 네. 네, 맞아요. 인간관계든 뭐 맞아요. 사회생활이든. 맞아요. 사회생활도 많이 주고. 뭐 운동하시면서 남 탓 해본 적 없으세요? 뭐 축구하면서 막 답답해 뭐. 저는 항상 내 탓을 해가지고 그게 진짜 건강한 남 것 탓을 같아요. 좀 해야겠다. 그게 좀 멋있는 거지. 진짜 완전 좋은 멘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습관적으로 남 탓하게 되거든요. 네. 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남 탓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은 사실 다른 사람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더 잘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지. 약간 조금 그 문제를 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너무 너 탓하지 말아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기도 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당장 내가 나를 먼저 바꿔서 나중에 이제 팀메이트도 결국에는 뭐 다이렉트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서포트하는지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너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남 탓을 막 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그럴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는 게 보였을 때. 아, 그쵸, 네. 그쵸. 내가 이만큼 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기준점을 못 맞춰줄 때나 네. 내가 봤을 때는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네. 뭐 근데 그 노력을 안 하면은 저는 네. 거기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맞아요. 같은 팀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약간 맞아요. 같은 음. 선에 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페이지. 팀이 아닌 거네. 네. 팀이 아닌 거지. 오히려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더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냥 더 가서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더 하자, 해라 하면서 네 저는 웬만하면 사람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정말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보고 리더십이 있으시네요. 안 되면 이제 거기서 끝내지. 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자. 그래야 후회를 안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벌써 시간이 거의 2시간 넘게 지금 촬영을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벌써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일단 제이님 오늘 저희 From Downtown과 네. 함께 해주셨는데 어때요 소감? 너무 재밌고 완전 From Downtown 너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진짜로. 솔직하게 해줘. 저 진짜 솔직한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이제 근경이가 뭐든 잘할 거라는 사람인 거 완전 아는데 근데 이제 리더십도 있는 것도 알고 조직력도 실행력도 있는 거 아는데 솔직히 이 From Downtown 처음 컨셉을 그날 술자리에서 얘기해줬을 때 약간 긴가민가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체육인 난 아직도 긴가민가. 아직도. 그 동네 체육인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하나씩 올려가지고 약간 관심을 산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구 막 엄청 잘하는 사람 영상도 심지어 잘 안 보는데 저런 거를 그러니까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까?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치.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동시에 있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영상도 좀 보고 그 인스타도 계속 보고 오늘 실제로 참여도 해보니까 이거 되게 약간 이건 진짜 한국에 없던 가능성이 보여요? 포지션을 진짜 잘 찾은 것 같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이제 익사이트. 너무 또 익사이트돼요? 들뜰 수도 그건 항상 있으니까. 경계해야 그치, 되죠. 그치. 근데 가능성을 저는 점점 보는 것 같고 네, 이게 너무 잘 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올 수도 없는데 이제 이런 딱 초창기에 이렇게 발도장을 찍을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너무 잘한다 근데. 아니. 그래서 너무 이 코인을 잘 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 해줬네요 제 제이가. 소감이에요. 네. 그래 아직 뭐 갈 길이 멀긴 한데 다행히 반대로 그러면 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From Downtown의 취지를 약간 좀 실행하는 첫 단추이잖아요. 약간 네. 첫 게스트로 하는데 폴님도 약간 어땠어요? 소감 한마디. 첫 게스트. 일단 제인이를 첫 게스트로 부른 건 진짜 신의 한 수였다. 네, 정말 왜냐면은 너무 어울리는 사람을 딱 처음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불렀던 것 같아요. 스포츠를 너무 몰라가지고. 아니요 정말 이렇게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게스트를 소개해서 맞아.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 스포츠를 사랑하는 즐기는 일반인을 모셔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네 하면서 저희 이제 결국 From Downtown 일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약간 판을 키우자 이 목표인데 일단 제인이가 오늘 너무 말도 잘해주고 되게 재밌는 말들도 많이 해주고 네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너무 잘 깼다. 네. 저는 어때요? 저도. 하셔야죠. 저도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아까 제이님이 그 술자리 처음 들었을 때 약간 긴가민가 한다 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긴가민가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폴이 저한테 얘기했었을 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제이님이랑 계속 얘기하는 거 하면서 약간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진짜 있구나. 약간 너무 자기 얘기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너무 약간 좀 참았다가 얘기를 이제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나도 느꼈어.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약간 이게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약간 저는 오히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네. 근데 다들 좀 부끄럽고 나부터서도 부끄럽고 좀 어디 가서 이런 걸 말할 기회도 없고 뭐 유명인이 아니니까. 맞아. 근데 충분히 제 생각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메조리티잖아요. 더 많잖아요.
과반수가 넘을 테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거든요. 완전. 저 한마디만. 네, 한마디.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프롬 다운타운을 하고 내가 뭐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게스트로 나가면 내가 과연 할 말이 있을까? 나는 물론 생활체육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이게 이제 다음 게스트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진짜 고민하지 말고 나오시면 진짜로 할 말이 너무 많고 너무 잘 그 판을 짜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나에 대해 되게 돌아보게 되고. 네, 되게 재밌다. 경험이 너무 좋다. 네. 뿌듯하다 진짜. 저 뿌듯하네요. 재밌었다는 게 뿌듯하고 은근 시간 빨리 갔죠. 네, 완전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모신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근데 뭔가 잘 월카웃이 안 되면은 되게 뭔가 서로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그래도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뭐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또 따로 있나요? 복 많이 해준 것 같긴 한데 특별히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하면 편집해서 쓰실 수 있을 테니까 하나 더 하자면 프로야. 아니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제 여자친구가 이제 로스쿨을 다녀요. 근데 이제 로스쿨을 이 얘기 왜 하냐면 그 친구도 되게 꿈이 많고 스타트업 일하다가 로스쿨 간 친구여서 아직 스타트업 씬에 대한 로망도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로스쿨 1학년 때 이 로스쿨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뭔가 스타트업 같은 거 하고 싶다 해서 로스규이라는 그 뉴스레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법과 규제에 관한 메일 뉴스레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씬에 있는 법과 규제에 대한 그래서 로 스타트업 규제 이슈 해가지고 로스규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콘텐츠가 없었고 그 스타트업 관련 뉴스레터는 아시겠지만 엄청 많은데 그런 한국의 법률과 규제를 다룬 건 하나도 없었고 이게 시장에 수요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그런 뉴스레터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만들었을 때 이게 잘 될까? 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다들 의심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반응이 좋고 엄청 잘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의 초창기를 되게 보는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여기를 딱 보면서 그래서 되게 잘 될 것 같다. 왜? 보기 좋았어. 되게 경청하고 있어. 보기 좋았어. 지금 막 그 구독자 막 거의 몇만 명 되거든요. 네,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스타트업 씬에 되게 많이 안 와요 사람들. 네. 그걸 우리한테 봤다고 지금? 네, 진짜. 극찬이야, 정민아. 그래서 막 심지어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로펌이랑 같이 한 건데 스타트업 로펌이랑 로펌 변호사분들이 실제로 막 이런 스타트업 팟캐스트에 초청돼서 로스규에 대해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런 수준으로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 한 게 그렇게 성장하는 걸 봤는데 약간 이것도 그런 느낌이 살짝 보여가지고 네. 끝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이님이 마무리할 건데 이제 우리 슬로건을 외쳐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쳐주면 돼요. 외쳐야 되나요? 이제 그러면 모두가 스포츠로 주인공이 되는 공간 From Downtown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